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의 암,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분노조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번아웃, 이런 모든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세로토닌 감소증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고 딴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정신과 선생님 아니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 정신과 선생님 만나기 힘들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아니면 뭐 꺼리감이 정신과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꺼리감이 계신 분들 그럼 자기 동네 내과 주치의 가정의원 선생님 아니면은 그 정신 심리 상담사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관문입니다. 이거조차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뭔지 이상한데 계속 헤매다가 좀 나중에 늦게 이제 진단이 되거나 발견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생활이 더 이제 악화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일찍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찾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은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본인이 문제의 답을 꼭 찾아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고 본인이 이러한 마음의 병에 약에 의존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시고 꺼림칙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병통치약이 있고요. 네 번째,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차분히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차분히 캄다운 하시고 이거 난 것을 어떻게 헤쳐내게 되는가. 맥가이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가이버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생각을 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부학적, 그 다음에 구조물적인 그런 이해와 그 다음에 기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 자 이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 보시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항상 이제 환자를 볼 때 제가 진단이 잘 안 나올 때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아나토미, 해부와 그 다음에 기능, 피지올로지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정신은 이제 마음, 가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인간의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뇌에 있죠.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런 의식, 멘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뇌에 많이 얽히설키된 다시 말해서 전기를 받는 그 와이어죠. 그 전선들이 온몸 안에 굉장히 다 퍼져 있습니다. 혈관과 마찬가지로 퍼져 있죠. 몸에서 이제 산소를 이제 세포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기적인 충격을 줘서 심장에 이제 전기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뇌에 이제 에필랩시라고 해서 이 전기적인 그 회로에서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많이 오건하지 않은 상태로 막 돌았을 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 뇌파 검사, EEG 이런 것도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전기다. 컴퓨터에서 CPU나 램에 그런 그 전기적인 신호로 작동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여기에서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냥 나쁜 스트레스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자극이 나쁜 자극이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악성 앱이 깔린 것과 같아요.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만 치우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기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이면서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디프레션이다라고 명명을 하거나, 근데 저는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봤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뉴런, 세로토닌 디피션시. 그래서 SNSD. 이제 한국말로는 소녀시대 약자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된 뉴런 세로토닌이 다 부족해서 이걸로만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뇌는 그 뇌의 그 신경세포들의 시냅스, 그 다음에 연결고리, 작동 원리들을 아직 잘 몰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지의 세계인데, 우주처럼 그 드넓고 뭐 별이며 몇 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 미지의 세계와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디프레션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었으면 어떨까. 요새 이제 코인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요것도 빗대봤습니다. 세로토닌은 여러 신경세포들의 시냅스, 그러니까 전기 그 와이어들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세로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세로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해, 뭐 다운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신경 물질로 보고요.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뉴로 트랜스미터는 에피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죽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탁 닥치는 그런 전쟁이 같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딱 올라가서 에피코인들이 작동을 해서 뇌를 지금 이제 응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해야 이제 살아남거나, 뭐 미친 개가 이제 가는데 아파 나탔을 때 이런 때죠. 아니면 뭐 멘붕 오는 그런 사태들, 자식이나 가까운 가족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들에 대해서 저렇게 균형을 맞추고 뇌에서 세로코인과 에피코인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가 이제 좋은 것,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평화로운 상태, 중립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상적인데, 가령 이제 운전하고 그러시는데 누가 앞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열이 팍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코인들이 이제 쫙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에피코인에 휩쓸려서 그냥 같이 맞짱이라고, 그래 싸워, 그래 붙어보자 이렇게 나갔을 때, 사실 이제 뭐 지금 뭐 가령 이제 일터에 나가거나 뭐 면접에 가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게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막가자는 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세로코인을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로코인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세로코인을 몇 개 써야 될 일인가, 지금 세로코인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 뭐 너 뭐 급한 일 있나 보지, 똥이 마려운가 보지 하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리고 하시면서 세로코인을 잃어버리지 않게 안 쓰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케미칼 임밸런스, 화학적인 작용이다. 뇌도 물질이죠. 신경세포와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컴퓨터와 같은 물질입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 철결핍성 빈혈을 한번 예를 들게요. 당뇨에는 인슐린이 이제 작용을 안 하고 없는 거죠. 그럼 인슐린 맞아야죠. 인슐린을 올리는 약을 먹거나. 자, 고혈압 마찬가지예요. 혈관 내 압력이 높으니까 그 혈관을 좀 릴렉스 해줘가지고 압력을 낮추는 거죠. 철결핍성 빈혈, 그것도 철이 낮아져서 피곤하고 뭐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머리도 빠지고 막 우울증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명상이나 운동으로 됩니까? 안 되죠. 철이 떨어져 있으면 철을 주면 됩니다. 원상태로 높여주면 돼요. 화학물질이 떨어졌을 때 보충해주면 됩니다. 암만 명상하고 운동해봐야 안 고쳐져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학적인 임밸런스를 약으로 치료하시면 굉장히 좀 더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세로토닌 부족증에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세로토닌 부족증이 있게끔 태어나시는 분도 있고 가족력도 있을 거고요. 멘탈 갑인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헤쳐나가시는 분이지만 어린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자, 환경적인 것도 있죠. 멘탈 갑으로 태어났는데 가정이 불우한 환경, 지속적인 엄청난 스트레스, 학대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국가에서 뭐 약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생각의 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뭐 인지 행동 치료, 사이코테라피 이런 상담사들과의 상담. 내가 이제 어떤 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뭐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뭐 이런 행동 습관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뇌에서 세로토닌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쳤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으로 인해서 코치를 받는 거죠. 이분들은 거울을 보여주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의 생각 길을 바꾸면 뇌에 세로토닌을 많이 써먹지 않고 좀 보존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치해주는 인생 코치사들이죠.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골프를 잘 치지만 왜 스윙 코치가 있겠습니까? 그 스윙 코치가 타이거보다 골프 잘 쳐서 스윙 코치가 있냐? 그게 아니죠. 그분은 코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인생의 코치, 멘토들, 이런 분들이 항상 필요해서 먼저 생각에 고치셔서 우울증 치료가 되시면 뭐 그걸로 좋은 거고 그렇지만은 대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들은 S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NRI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또 어떤 약들도 쓰이냐면요, 이런 약 하나만 썼을 때 이제 안 들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약을 같이 먹는데 이런 약 중에서 항경련제, 라모트리젠, 발프로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어떻게 봤냐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뇌에서 이제 궁리를 하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계속 맴돌고 아니면은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막 그냥 하루 종일 밤낮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을 계속 갈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생각, 뇌에서 컴퓨터 서킷이 계속 엘렉트릭 서킷이 돌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캄다운 해주는 전기적인 패스웨이를 좀 이렇게 잘 잡아주고 신경세포들이 전기적인 파이어를 계속 하는 것들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 항경련제가 우울증 치료, 세로토닌 부족증이 이제 치료가 되고요. 이런 치료법도 있어요. 전기 충격이라고 그러죠. 뇌에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재부팅 하는 거죠. 엘렉트릭 샥을 쏴가지고 뇌 심장이 멈췄을 때나 이제 심방세동이 있거나 해서 심장에서 전류적 흐르가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샥을 탁 줘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뇌의 이제 전기 충격. 그다음에 자기장 요새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장의 뇌를 쏘여가지고 이제 자기장 전자기죠. 저는 물리를 잘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좀 어떻게 바꿔줘가지고 이제 뇌에서 전기적인 패스웨이가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이제 마취제, 케타민, 또 우유주사, 프로포폴은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 물질 같이 이제 악용하는 그런 건데 마취제가 뇌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전기 신호들을 좀 이렇게 쫙 내려주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디프레션 치료에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상이죠. 다른 거에, 다른 생각, 스트레스들 같은 내려놓고, 이제 좀 이렇게 뇌파를 좀 안정적인 뇌파로 이끌어주는. 운동도, 명상입니다. 운동 이제 힘들게 하시면은 아무 생각 안 들죠. 예. 헉헉거리기만 하고, 스트레스, 나쁜 생각, 이런 것들,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도 명상의 일종이시고, 여행도 이제 새로운 자극, 좋은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그 스트레스, 나쁜 자극을 좀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낸 거죠. 바람 쉬는 거죠. 그래서 전기회로를 이제 어느 정도 꺼주실 필요가 있다, 뇌에. 한국에는 이제 산 속에 있는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등산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명상하시고, 또 그 사찰에 가셔서 스님과 함께 이제 명상하시고, 아주 우울증 치료에 아주 천혜의 자연안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SBS의 글루탐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그 약을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이제 나쁜 물질이냐 좋은 물질이냐 어떤 느낌이 드시냐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 중에 이제 소디움 또는 이제 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 이런 거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제 느껴졌던 분이 많았어요.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소금이죠. 그리고 요거 모노옥사이드 물입니다. 네. 또 어떤 거부감이 있냐면 이건 중독이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평생 먹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크게 부작용 없어요. 예. 그리고 좋아지면 안 드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재발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나는 고혈압 약 먹는 것처럼 그냥 먹는 거야 라고 부족한 세로토닌 보충해 주는 거야 뇌에. 이제 이렇게 좀 겁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록에 남는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좀 남한테 내가 이건 먹고 있다는 거 숨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신 일을 하신 분들이 이제 경찰관이나 이제 소방 같은 분들이죠. 사고 현장,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세로토닌, 세로코인이 많이 낮아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약으로 보충해 주셔서 이제 잘 활동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기록에 넣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직자분들도 그러시겠죠. 성직자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돈 안 벌어도 되고, 스트레스 없는 잡 아니냐.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런 자유로운 활동보다는 억제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셔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기도와 하느님의 그런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에 의존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면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후회 없으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천국처럼 그럼 아예 디프레션도 안 걸리고 세로토닌이 떨어질 이유도 없고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병상에 누워만 계시거나 우주에만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운동 안 하시면, 즉, 중력, 근육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죠. 무거운 걸 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지탱해야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근육이 안 키워지죠. 이건 좋은 스트레스, 좋은 자극이죠.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약을 드시면서 악성 앱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네, 에 대한 그 맷집이 좀 세지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돈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거면은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재벌들 보면은 돈을 평생 쓰고 가실 정도로 많은데 재벌들 중에 이런 세로토닌 결핍증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천국에 살고 계시지만은 천국 같은 그런 그 스트레스 없는 게 또 스트레스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적절한 자극,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게 이제 세로토닌 높여주셔서 잘 잡아주는 게 되겠고, 그 지옥같이 일체의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데, 희망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제 또 그런 것들은 희망 고문이다, 긍정 고문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그렇게 고문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 차동혁 신부님께서 희망 멘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가 이제 억지로 우겨서라도 희망이라고 하는 거다. 신라 같은 빗줄기라도 잡고서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쁠 망상을 눌러서 그게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라. 한자 틀린 거 알고 있습니다. 조크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세로토닌이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약 드시고 희망을 이제 찾으셔라. 예. 그런 도움이 되는 항물질을 드셔라. 또 이제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시골 장터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분들이 파시던 약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은 영어로 if,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죠. 지하철에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탔어요. 애들 셋인데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좀 조용히 가고 싶은, 속으로 그러죠. 저 아버지는 왜 애들을 조용히 안 시킬까?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세로코인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딱 이제 정신을 차리셨는지 승객들 때 미안하다고 합니다. 지금 애들 엄마가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시 이렇게 저도 충격에서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역지사지가 된 거죠. 만약이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다고 입장을 이해했었으면은 세로토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미워하는 입장에서 세로토닌이 다시 올라갔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가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위로 주기보다는 위로받고 왔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한번 가보세요.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돈 많고 이제 우울증에 빠지신 여자분한테 우리 인도에 와서 봉사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나아지셨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렇게 가서 하시면서 세로코인 적립하시게 되는 거죠. 가서 도움 주고 내가 이제 위로 주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받고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병문안을 간다든지, 제3세계 빈곤국가에 가서 이제 봉사하시고 오면 거기 가서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입장이면 어떨까?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니까 어떻게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만병통치약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몇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시거나 신부님들이 강론하시는 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울증 극복의 답들이 좀 들어있어요. 43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를 7번씩 47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해라. 딱 계산해서 30 몇 번만 이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용서해주고 안 해준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원수에 대해서 이제 칼만 계속 갈고 어떻게 복수할 건지.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세로코인은 계속 떨어지게 소비하고 있는데 그 원수분들이 그동안 잘 살고 계시는 거죠. 7장 7절에 구하라, 청하라, 두드려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 혼자 그냥 고민하고 잘못된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답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답을 얻으러 두드려야 됩니다. 한참 지금 뭐 밤 늦은 시각에 이제 전문가들 주무시려고 했는데 가서 쾅쾅 두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두드려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움직일 것이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시고 약 드시고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해보지 않으면 약 드셔보지 않으면 모르죠? 예, 드셔보세요.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제 이름은 닥터 정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셔만 합니다. 저만이 살 길입니다. 운동만이 살 길이다. 저를 이제 좋아해 주셔야 되는 게 운동이라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걷는 거. 일단 이제 방 구석에서 나오시고 그냥 무조건 움직이는 것부터 청소를 하시든가 아파트 계단 청소라도 하시든가 뭘 즐기세요. 그래도 하기 싫다. 춤이라도 추십시오. 아주 저는 춤은 굉장한 세로토닌 부족 중에 영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남미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마음 자세들이 좀 여유롭고 우울증이 덜 걸리신 분들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좀 민족성의 문화적인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미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춤이든지 줌바, 에어로빅이든지 추시고 남자분 피곤해서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한자로 움직일 운자에 움직일 동자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군인이죠. 딱 철모 쓴 군인이 말을 타고 전쟁 중에 어떻게 해요? 돌격하라 하면 이제 가야죠. 근데 지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뒤에서 미니까 하지. 자, 여기 이제 군인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군인인데 이제 큰 칼, 도끼 들고 이제 뒤에서 이제 미니까 돌격하라 해서 가는 거죠. 운동은 그래서 떠밀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서 있기라도 하세요. 네, 저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하면 그냥 밥이라도 서서 드시고 TV라도 서서 보시고. 근데 관절이 안 좋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우나 가셔서 이라도 빼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몸에 이제 땀이 나고 피동적인 운동이죠. 수동적으로 이제 내가 달리기를 하면은 근육을 움직이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액이 잘 돌면서 심장박동 올라가는데 요건 피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고 면역계를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탈수이신 분들,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육 손실을 줄이시고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면역세포 활성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약으로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 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전쟁처럼 해야 되는 운동이지만, 좋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래도 하기 싫은 분들. 운동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명상이 된다고 그랬죠? 아무 생각 없어지면서. 자, 그리고 하기 싫은 분들은 이제 그룹으로 하는,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 짧고 강렬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죠. 다 같이 공 보고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데 혼자 놀 수 없어요. 미국은 축구를 이제 잘 못하는 거나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7명대 7명으로 조그만 골대도 잡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여기는 싸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3명이 꼭 껴야 이렇게 되는 리그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잘 축구를 못했기 때문에 나이 45세 넘어서 이제 축구하느라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뛰었는데 여성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축구 잘하고 못하고 뭐 체격 뚱뚱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 같이 이제 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까지 못하실 분들은 이제 코치를 따로 두셔서 옆에서 이제 해병대 캠프처럼 북돋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한눈 안 팔고 게으르 못 피게요. 운동은. 그것도 운동은 돈 버는 겁니다. 어떻게 왜 돈을 버냐? 돈을 안 쓰니까 돈을 버는 거죠. 병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만나고 하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일 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절을 하셔야 됩니다. 넓은 이제 공터, 운동장, 아무나 와서 뭐 아무 때나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런 이제 공터를 좀 지자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헬스장도 뭐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그러면 또 여야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원만하게 양보하면서 해결하면서 뭐 나라 전체로도 도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뭐 싸우기만 한다는데 이것이 결국은 건보 제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돈 버는 일이고 나라 전체 그 사회도 돈 버는 일이 아닌가. 또 이제 힘들고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주, 그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지고 또 다음날 해 뜨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이제 힘이 쭉 빠지시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 진리 하나만은 꽉 붙드시고요. 도움을 구하러 가시고 약 드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운동만이 갈 길이다. 이상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정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